그런데 저에게 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선임들한테 먼저 안 다가가고 지한테 다가와주길 봐라. 이 새낀 싸가지가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관둬야겠다. 안녕하세요, 나리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부장님의 한마디에 회사를 퇴사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첫 직장에 들어간 이후 저는 신입사원 치고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님은 저를 안 입곱게 봤습니다. 직원들끼리 회의가 있을 때도 별 이유 없이 저를 까내리고 욕도 했습니다. 욕은 문제돼서 안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데 자기 분을 참지 못하고 가끔 하긴 하더군요. 어쨌든 업무에 관련해서도 나한테 말할 거면 15분 전에 카톡한 뒤 허락받고 하라는 등, 핸드폰에 메모 그만하고 무조건 수기로 하라는 등 저에게만 생기는 제약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차 깎여나가는 듯 했습니다. 인간적인 존중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냥 마주치면 화내는 부장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며 공황장애 전조 증상이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저라면 이 힘듦은 모두 버티고 이겨내야 하는 거로만 생각했지만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며 정신과 육체 모두 망가졌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었고 덕분에 이 직장이 평범하지 않음을 눈치챘습니다. 제 주변에 취업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사가 히스테릭을 부리긴 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부장님과 저 사이의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면 노력을 해보았겠지만 노력해봐도 부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제 노력을 일부러 모른 채 하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한번 뒤집어 엎을까도 생각했지만 전부터 일하시던 분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부장님이 삐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을 걸어도 전부 무시하여 일이 진행되지 않아 화냈다가 오히려 힘들어진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였습니다. 저는 저 자신만 그런 피해가 생기면 그렇다 쳐도 혹시 이런 일로 다른 분들의 업무에 지장이 갈까봐 섣불리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전 이야기에 적었듯 신입 사원임에도 많은 일을 처리해 주었고 시키는 업무를 잘 몰라도 직접 공부하고 알아내서 해냈고 일 처리도 항상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없이 잘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맞는 일을 하든 맞는 말을 하든 모든 것이 욕할 명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에 관련해서 부장님께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며 화내고 부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니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자기를 피한다면서 뭐라 했습니다. 부장님이 만든 분노의 굴레는 이토록 불합리했고 그 사람이 가진 분노의 계기는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지녔기에 저는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여기서 아무리 잘해도 존중받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장이 다음번에 선을 넘는다면 더 이상 이곳에 남을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직원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부장님이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불편했습니다만 별 내색 안 하며 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제 앞자리에 앉은 직원분을 가리키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얘 인적사항 알아? 갑자기 뭔 질문인가 싶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더니 부장님이 대리님을 가리키며 저에게 추가로 질문했습니다. 얘 군부대 어디로 나왔어? 저는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쪽에서 근무했는지 잘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부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는 선임들한테 먼저 안 다가가고 지한테 다가와주길 봐라. 이 새낀 싸가지가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회사 관둬야겠다. 제대로 대답했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죠?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항상 나쁘게 보는, 어찌 보면 눈앞에 있는 사실까지 왜곡해가며 제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마냥 대했습니다. 그동안은 업무 쪽으로만 저에게 뭐라 했고 실제로 부족한 면이 있어 참긴 했지만 이건 그냥 저를 모욕하기만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부장님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제가 얻을 게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장님의 말에 별다른 대답 없이 밥을 먹고 식당에서 나와 항상 점심시간에 산책하던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통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저 직장 관둬야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무실에 들어가 사직서를 썼고 부장님께 전달했습니다. 부장님은 제 사직서를 보고 잠깐 놀란 표정을 지은 뒤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사직 사유에 적힌 개인 사정이 뭐야? 그 말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시지 않으세요? 그 말에 전곡을 찔린 듯한 부장님은 알겠다며 나가보라 하셨습니다. 후에게 저에게 직접 말하진 못하고 대리님을 통해 지금 바로 퇴근해도 된다 했지만 디스펜서 도명을 수정할 것이 남았기에 그것을 마치고 퇴근 시간이 돼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그래도 부장님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저에게 좋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였습니다. 그대로 집에 가려 했으나 기장님들께서 고기 사줄 테니 가자 하셨기에 따라갔습니다. 저에게 왜 관두냐, 사회가 다 이렇다, 나쁜 말을 흘려 들어야 한다 등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꼰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저를 위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고 저런 말을 하셨다고 저의 선택을 존중 안 해주신 것도 아니거니와 앞으로의 미래를 응원한다 해주셨기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눈물이 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실패다.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커다란 실패를 겪었으니 그 다음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세상은 제가 이전에 힘든 일을 겪었든 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라는 말은 자기 위로였을 뿐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인간이 무서워졌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괴롭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낌없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조차 욕할 구실이 되어 미워하는 인간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전 부산에서 깨달은 용서와 함께 뉴질랜드의 악몽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일로 그때 일까지 연쇄적으로 따라오며 인간에 대한 혐오까지 올라오기 시작했고 또 용서했다고 생각했던 그때의 인연들이 아직 너무나 믿고 저를 괴롭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용서를 깨달으며 그 인연들에 대한 미움을 벗어던진 것이 아닌 그 감정을 끌어안고 사는 것이 괴로워 이제 이겨낸 척, 용서했던 척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전 하나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사실이 너무 괴로워 말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더 이상 그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그래도 군 전역 이후처럼 가만히 페인처럼 살다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코딩을 하는데 회사 복지나 급여가 꽤 좋고 특히 실력주의인 업계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장이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아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추천받아 강의를 들으며 독학을 하는데 점점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공부에 대한 성취감도 없고 이 일을 잘해보고 싶다는 의욕도 없고 앞으로 삶이나 회사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과 희망이 사라진 탓에 아무것도 손대기 싫었습니다. 때문에 처음엔 그래도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죄책감에 공부하는 신용만 하더니 결국 3개월 차에 코딩 공부를 완전히 접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 여기던,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몸도 마음도 망가진 백수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인생은 희망의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